안녕하세요. 논리퀴즈 매뉴얼 저자, 강화약화 매뉴얼 저자, 그리고 오리비 클래스 강사 이혜황입니다. 내일이 피셋 시험일인데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쓴 논리퀴즈 매뉴얼이나 강화약화 매뉴얼을 충실히 공부한 분들이라면 고개 끄덕이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혹은 제가 수능 강좌로 깐 전개념 기출분석의 추월차선을 공부한 친구들도 그렇구나 하면서 조금 심화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나는 이 사람 책이나 강의를 안 봤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냥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는 거는 복습하고 모르는 게 나왔다면 그렇구나 하고 이번 기회에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이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조건문에서 따지는 개념이에요. A이면 B다를 A 화살표 B라고 나타낼 때 이 조건문의 앞부분을 전건이라고 해요. 앞 조건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조건문의 뒷부분, 이 뒷 조건문을 후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문이 마침 참이라면 A를 충분조건, B를 또 필요조건이라고 해요. 조건문이 참일 때 충분조건이고 필요조건이라고? 이건 무슨 소리지? 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시간, 집합과 명제에서 다 배운 거예요. A 화살표 B에서 이 조건문이 참일 때는 A 쌍 화살표 B라고 나타낸다. 그리고 이때 A가 충분, 이때 B가 필요 조건이다 라는 식의 정의가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까먹었을 뿐이죠. 그런데 왜 까먹어도 됐느냐? 시험 지문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참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문에 나온 조건문은 다 쌍 화살표예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나타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A 화살표 B라고 나타내는 거죠. 물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A가 B를 함축할 때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뭐다? 지문에 조건문이 나오면 A이면 B이다 그러면 앞부분이 충분, 뒷부분이 필요조건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피셋이나 리트 모두 조건문의 논리학적인 의미 그 자체를 묻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도 잠깐 살펴보면 A면 B다의 논리적 의미, 이 기호는 필요 충분 조건임을 뜻해요. 이것은 A가 참이고 동시에 B가 거짓인 경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조건문의 논리학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경우는 없다. 이 정의는 사실 이것저것 단어를 넣어봐서 일상어로 만들어보면 직관에 반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출제자들이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이러한 동치 자체는 실질 함축 규칙이라고 해서 피셋 리트뿐만이 아니라 NCS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규칙이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이 조건문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추론은 전건 긍정이라는 거예요. A이면 B다가 참이고 실제로 A가 참이야 이럴 때 결론으로 무엇이 도출되느냐? B가 참이다 라는 게 도출돼요. 이러한 규칙을 전건 긍정이라 그래요. 조건문의 전건이 참 긍정되면 후건이 결론으로 도출된다라는 뜻이에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비가 왔어. 그러면 땅이 젖었겠네? 라고 우리가 아주 타당하게 추론할 수가 있죠. 자, 주의해야 될 추론은 뭐냐? A면 B다. 그런데 B야. 따라서 결론은 A야. 이런 꼴의 추론을 주의해야 돼요. 논리학에서는 이것을 후건 긍정이라 그래요. 조건문이 있고 후건이 참이라고 주어졌을 때 정건이 참이라고 단정하는 것을 후건 긍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오류로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었어. 그런데 이로부터 비가 왔어 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눈이 왔을 수도 있고 살수차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후건이 참이라고 해서 정건을 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전건이 참이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A이면 B인데 B가 참이야. 그러면 A가 참일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후건 긍정의 오류가 아니라 개연성 있는 추리라고 하여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예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게 참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봤더니 땅이 젖어 있어. 그때 비가 왔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추리죠. 이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리가 나오곤 하거든요. 지문에 요 두 개가 나오고 선지에서 A가 참이다 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A가 참일 가능성이 있겠군. 그리고 그 선지는 지문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적절한 선지가 돼요. 요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논리 퀴즈를 푼다면 후건 긍정은 오류이지만 귀납 추리에서 특히 가설 추리에서 후건 긍정은 오류가 아니다. 알겠죠? 일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추리예요. 덧붙여서 예를 들어 인과관계를 A면 B다라는 식으로 조건문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때에 결과 B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경로가 딱 한 개뿐이다. 이러한 조건이 추가된다면요. A는 결과 B에 대한 필요 충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건문과 경로가 한 개뿐이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추가되면 A는 B의 필요 충분 원인이다. 이 경로가 몇 개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똑같은 조건문이 주어지더라도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로가 한 개일 때랑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례가 강화가 되기도 하고 강화가 아니게 되기도 하고요. 똑같은 사례가 중립이 되기도 하고 중립이 아니게 되기도 해요. 특히 리트 같은 경우 보면 경로가 한 개뿐이다 혹은 다양한 경로다 해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을 틀리게 한 경우가 있어요. 경로가 한 개라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A는 B의 필요 충분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살짝 기억을 해두세요. 제 책을 공부한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거고, 또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서 뭔가 와닿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전혀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강화 약화로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을 쭉 다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 국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사례를 제가 쫙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